오늘날의 이스라엘하고 80년대 이스라엘이 같은 이스라엘로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때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중동 정세 우리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분들의 모습하고 생각들하고 지금 네. 오늘날의 이스라엘 끌고 가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비슷하진 않아요. 하마스 지도자 하니의 죽음과 관련해서 강력한 보복을 천명했던 이란에서 혁명 수비대가 보복이 조금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마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미국이 중재하고 있는 이 휴전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블링컨 국무장관 이스라엘과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외신들도 하나둘씩 휴전이 평화협정이 타결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언론과 좀 다른 시각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직접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알파고 신하시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전 협상이 며칠 전부터 열리고 있다가 장소를 바꿔서 카이로에서 지금 다시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냥 협상이 열리긴 열릴 건데 답이 네. 없을 것 같아요. 답은 없을 것 같다. 예. 왜냐하면 뭐 지금 하마스 입장에서는 빨리 협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그 손해를 본 상황이고 좀 약간 숨을 쉴 수 있는 꼭 필요해 하마스한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스라엘한테는 그렇게 협상해봤자 그냥 오직 국내적으로 도움이 될 일이지. 왜냐하면 그 인질 분들의 이제 가족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내각이.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 진행 중인 가자 전쟁에 대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랑 같이 협력을 했던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이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뭐 물론 이제 국제 전쟁 재판소로부터 이제 압박이 있어요. 뭐 지금 유엔 총회에서도 지금 포르투갈 출신 그 사무총장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중요한 거는 그런 기관들 아니고 중요한 거는 미국 중심적인 그 서양 세계예요. 서양 세계가 나한테 지원을 끊어줄 거냐 안 끊어줄 거냐가 이스라엘한테는 지금 현재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나타냐후가 미국에 가서 상하원 합동 영사를 했는데 그 합동 영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때까지 몇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번 아니고 두 번 했던 사람이 날슨 만다르 있어요 2번, 그리고 초칠이 있어요 3번, 네. 그리고 나타냐후 있어요 4번.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건데 나타냐후 총리가 더 많이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지지가 있으면 우리는 하마스의 뿌리를 뽑는 거는 좋은데 이제 중간중간에 미국이라는 우리의 동맹자도 마음을 좋게 하자는 자본이지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전쟁을 마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네.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블링컨이 19일 날 네. 블링컨 국무장관 19일 날 이스라엘과는 거의 이견을 좁혔다. 이제 그건 공식적인 말인데 또 네. 이제 소식통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동에서. 가더러 통신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동안 그 가더러 통신들이 이제 반박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가더러 통신들, 소식통들에 의해서는 나타냐후랑 거기서 싸웠대요. 말싸움이 있었다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결론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 하마스도 그걸 반박했어요. 아니 나타냐후를 뭘로 설득을 했어요? 그 나타냐후의 말을 받아들인 거지. 우리 네. 오래전부터 미국이 제시해 놓았던 그 협상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뭘 받아들였나? 왜냐면 미국이 이스라엘이 가자로부터 결론적으로 졸수하는 거를 원해요. 이걸 이제 물론 다들 그 가자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이집트 그걸 원해요. 근데 나타냐후 정부가 원했던 거 뭐냐면 그 가자 지구하고 이 이집트 사이에는 필라델피아 지대가 있어요. 네. 거기 하나 국경지대. 예, 국경지대. 그리고 가자 지대의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의 지대가 있는데 가자 지구 안에 있는 지대예요. 이 두 개 지대를 나타냐후가 절수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나 여기서 절수하지 않겠다. 일단 필라델피아 지대는 언젠가 절수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집트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거든요. 네. 언젠가 당신들이 거기서 나가야 된다. 이집트 땅도 걸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집트에 대해 이해관계가 걸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딱 가자 지구의 중간에 있는 그 지대도 이제 가자 사람들이 그러면 뭐 이건 침략이랑 뭐가 다르냐. 지금 소환 지구에서 하려고 하는 걸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해가 중돌되는데 그 나타냐후 정부는 아직도 그 투기에 있어서는 나 죽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몇 개월 전에 저 합의된 안 이스라엘이 거부해버린 그 합의된 안에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제 또 똑같이 해요. 결론적으로 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 말을 몇 번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동맹국 이스라엘의 편이더라도 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절수해야 된다. 근데 나타냐후 정부는 절대로 절수할 생각이 없어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하마스는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죠? 네. 근데 하마스가 반박을 했어요. 그죠? 네. 네타냐후 쪽 의견을 다 이스라엘 쪽 주장을 다 받아준 거 아니냐. 네. 그 말씀대로라면 외신도 그렇게 쓰고 있던데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집트와의 접경 지역에서 필라델피아 이스라엘군이, 지대. 네, 필라델피아 회랑 한국말로 뭐 필라델피아 회랑 뭐 이러더군요. 네, 거기가 이렇게 파져 있으니 이렇게 네. 지도에서 파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군이 나가지 않는 거. 네. 그다음에 지금 신하시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저 중립 지역 같은 데서도 이스라엘군이 나가지 않겠다. 네. 이 부분은 미국과 네타냐후가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고. 이제 합의를 했었다면 네. 거기에 맞는 근데 무슨 그러면 공식적인 뭔가 나와야 되는데 네. 말들만 나오고 네, 물론. 아무런 액션들 없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누군가가 시간을 끌어당기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실은 양쪽 다 걸린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 이스라엘 보기에는 나는 이 전쟁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대선까지 끌고 가면 왠지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됐을 때는 완전 나의 입맛에 맞게끔 이 전쟁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미국 행정부는 민주당 행정부잖아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부를 하리스 정부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트럼프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바이든한테 맡겼을 때는 나는 하나도 외교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외교부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 보기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문제인데 이 이스라엘 문제는 대선 이전에 마무리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행정부는 이 문제를 대선 이전에 마무리하고 싶은 거고 나타냐후는 절대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이 여기서 너무나 강력한 무슨 이상한 행동을 좀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여기서는 그 협상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구도, 이 공식 안에서. 특히 대선 전까지는. 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판을 계속 끌고 가서 백악관에게 부담을 많이 줘서 대선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훨씬 좋으니까.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정리해야 그죠? 우리가 하나 해결했다. 내 임기 네. 동안에 중동 평화를 가져왔다. 네. 이게 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불리해지니까 이 협상안에 네타냐후 총리가 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예. 여기서 미국이 너무나 판 이스라엘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네. 협상안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반 이스라엘적인 행동 취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국내 정치란다 관련된 거고 그 국내에 있는 이스라엘 로비의 미움을 자극을 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당선 저기 시절이었으면 뭐 클린턴처럼 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세게 누를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예. 네타냐후. 외신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네타냐후와 통화하면서 해리스도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해리스도 같이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양한 거 있어요. 또 이렇게 보도들에 따르자면 트럼프도 전화했대요. 야야 지금 블링컨 오고 있는데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 그래야지 내가 너를 용서할 수가 있다. 이 용서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사실 한국 언론에서 잘 보도가 안 됐는데 그 바이든이 당선을 됐을 때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는 엄청나게 이제 난리를 쳤잖아요. 이거는 부정선거다. 네, 네. 이 당선은 무효다.
그때 제일 먼저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했던 사람이 나타냐후였어요. 아, 그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배신이구나. 이거. 그래서 트럼프는 그 트위터를 날렸어요. 네. 내가 이렇게 부정선거라고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축하하는 사람이 나타냐후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거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는 지금 트럼프가 되면 빚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이제 트럼프랑 뭔가 더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네. 예.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우리 언론에서 이런 구도를 잘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바이든 입장, 백악관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하나 크게 들어주면 협상안이 진척될 수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안들. 근데 그 안이 하마스의 하마스가 도장을 안 찍겠죠. 아니 그 안 자체는 네. 하마스의 생존이에요. 이건 하마스 개멸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거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필라델피아 지대하고 그 지대에 프랑스 군이 설치돼 있으면 네. 하마스가 거기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언젠가 휴전이 깨질 수 있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하마스는 그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우리한테 인질들을 받으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다. 믿을 수가 없다. 네, 네. 일단 휴전시킨 다음에 네. 이스라엘군은 언젠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블링컨 국무장관이 8번인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8번. 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해. 너 빨리 가봐. 이제 사실은 미국이 예전엔 중동이나 남미에서 했던 작전들을 네. 냉전 시대 때 이제 루트와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때 CIA에서 그 일을 담당하셨던 분인데 미국이 이제 자기 우방국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정권 교체를 시켰거든요. 네. 이제 예전에 미국이었으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걸 그렇죠. 하려고 하면 그걸 진짜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이 와서 좀 약간 교체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대기 중인 이스라엘 정치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옛날 미국 아니고 국제 정치도 옛날 국제 정치 아니니까 미국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죠. 사우디도 말 안 듣잖아요. 사우디는 지금 또 최근에 와서 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이것도 또 이렇게 공식적인 거 아니고 서식통에 의하자면 뭐뭐뭐 하더라인데 모함메드 빈 살만이 지금 미국한테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이란 좀 잘해주려고 했는데 니네들이 결국 나한테 해주는 거 이것밖에 없냐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무기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사우디도 언젠가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블링컨이 내놓은 그 브리징 프로포절 외신이 그러니까 뭐 중개안, 예, 협상안, 예. 협상안을 보면 6주간 휴전을 한다. 예, 이스라엘군은 빠져나간다. 예. 인질 일부를 풀어준다. 아니 빠져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 두 개 지대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유지하고, 빠져나. 네. 예. 그 부분이 아주 예민하군요. 예. 두 번째 안이 일부 인질이 풀려난 걸 보고 이스라엘군이 나간 걸 확인하면 예. 인질 나머지를 다 풀어주고 예. 이스라엘군이 완전 철수한다. 세 번째 안은 그거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받아들이진 받아들일 않아요. 수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필라델피아 지대하고 중간 지대를 우리는 절수하지 않겠다. 네. 올해 그 주장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아, 최근에 와서 좁힌 거예요. 어.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휴전할 거고 우리의 지대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거기서 있을 거고 전쟁을 안 할 건데 언젠가 다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그 기지들이 이제 두 개의 지대를 줄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부분이 너무 명확하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명확해진 거예요. 필라델피아 지대하고 중간 지대. 그래서 하마스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거는 잠시 휴전이지 뭐 무슨 정전이야. 네, 네. 그러면 휴전할 거라면 나는 인질을 풀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 나 인질을 잡고 있는 거는 정전으로 깔라고 그때 내가 가지고 온 건데. 우리 딱 여기와 여기만 남을게. 예. 이렇게 된 거네. 예. 근데 가자지구는 너무 적은 데예요.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죠. 네. 그 너무 작은 땅이니까 거기를 뭐라 해야 되나? 그 세 군데 있거나 네 군데 있거나 다섯 군데 있거나 아니면 두 군데 있거나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를 보던 시선도 썩 좋지 않았다면서요.
워낙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네. 최근에 와서 다시 역시 하마스 말고는 우리를 해방시킬 물론요. 사람도 없구나라는 걸로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그러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 뭐 4만 명 죽였다는 네.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 하마스 공격하기 전에는 하마스에 대한 지지도가 너무 떨어져 있었다가 지금 다시 하마스하고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하마스보다 더 매운 조직이 있어요. 네. 지금 다시 그쪽으로 시선이 돌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보기에는 이스라엘 와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다, 소환치고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어디를 방문해요? 유엔에 가나요? 미국이랑 만나나요? 뭐 해요? 소환치고 있는 알파타?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로 가자 지구에 네, 서안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네. 하마스는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전제 이유보다는 그분들이 이제 그 피엘로처럼 알파타처럼 옛날에 있는 모습하고 지금 있는 모습이 달라지겠죠. 예전에도 지금 뭐 알파타 지금 피엘로의 이제 중심 조직인데 그 조직 때 예전에는 지고받고 이스라엘이랑 싸우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협력하잖아. 이스라엘이 야 얘네 하마스래 우리한테 돌려줘 하면 피엘로가 직접 잡아서 줘요 이스라엘군한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한이에 죽고 시나르가 지금 이제 하마스의 대표가 됐는데 네. 시나르 같은 사람 그렇게 강경파가 네. 개인적으로도 휴전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긴 하는데 근데 네. 결론적으로는 밑에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그 휴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면 휴전할 사람인데 근데 말씀하신 건 좋은 거 뭐냐면 그 사람이 23년간 제가 알기로는 감옥에 있었던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23년이 날렸던 사람은 얼마나 현실적인 선택들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테러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 있었죠. 이스라엘 감옥에 있었죠. 아직 결론적으로는 하마스랑 연계돼 있어서 하마스한테 네. 잡혔다가 제가 알기로는 갈리치 할리디인가 그 군인 한 명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인. 그 이스라엘 군인 하마스가 납치했어요. 우린 이 군인 이네들한테 돌려줄 대가로 우리의 1,000명 네. 재수인들 줘라. 이제 그때 왔어요. 근데 네. 이분이 감옥에 인질 교환으로 왔죠. 예, 그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는 하마스 대원 애들을 좀 약간 선배로서 정신 교육을 해주고 좀 약간 감옥 안에서 대빵 같은 역할을 스스로 좀 약간 그 성격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 감옥에 있었던 그 모습 때문에 외부에 있었던 조직이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는 들어오자마자 좋은 자리에 줘야겠다. 사실은 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아마 그 1,000명 안에서는 이 사람을 안 줬을 텐데 네. 이제 결론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안에서도 열심히 히브리 말을 배웠어요. 히브리 말을 배우고 히브리 그 신문들을 읽고 이제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생각이 뭔지를 그나마 또 동시에도 하마스 안에서 아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또 야훼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도 그리고 병도 있는 사람이에요. 시나르가 완전히 그렇게 강경파 아니 완전 강경파. 성격이 좀 약간 연설들을 보시면 네. 그 성격하고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연설에서. 그 아마 하마스에서 제일 강경파가 이 사람인데 근데 이제 동시에도 아마 이스라엘 내부 정치를 아는 사람도 아마 이 사람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저렇게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점유 자체를 부인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 애초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주했을 때 1800년대 말기 1900년 초기부터는 이주하고 있었다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 때 영국으로 붙으면서 영국이 와서 오스만 제국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랑 만나요. 야, 우리 이제 오스만 제국이랑 싸울 건데 니네들이 우리한테 도와주면 우리가 니네들한테 자유를 줄게. 니네들 나라를 줄게.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랑 나름 이제 합의를 해요. 거기서 유태인들이랑 다 합의를 했어요. 아랍 사람들이랑 다 합의를 했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랍 사람들 돈이 없어요. 병력만 있고. 그래서 여르단의 증조 할아버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쇼부를 쳤어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니네들 우리한테 도와주면 우리가 니네들의 건국을 인정해 주겠다. 네. 근데 시간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리고 영국도 이제
옛날만큼 세진하고 그리고 어차피 아랍 국가들에서 생기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스라엘의 공국을 왜 굳이 인정을 해야 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거 뭐냐면 처음에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거기는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 간의 문제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지역 주민들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문제로 변신됐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시리아의 일부다, 이집트의 일부다, 요르단의 일부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시간 흘러가면서 중동에 있는 그 중돌의 개념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반공 문제가 있었고 공산주의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는 아랍 민족주의 문제가 있었고 자꾸 중동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달라지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도 자기네 안에서는 변신해 왔어요. 네, 네. 지금 우리 오늘은 하마스를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80년대 말기는 사람들이 하마스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종교주의이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끌고 가는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힘이 분산될 거다. 이 사람들 덕분에. 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비교적으로 눈을 감자.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슬람주의가 쫙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이슬람주의의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마스가 치고 올라왔어요. 80년대 말기에는 이스라엘 정치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하마스가 오늘날의 하마스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죠. 라빈 총리가 평화협상 해가지고 뭐 노벨 평화상 타고 이럴 때, 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 부분 그 안을 그러니까 네. 땅을 주고 평화를 받자 네. 이 안을 상당 부분 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만 그때는 해도. 그때는 그랬어요. 네. 예를 들면 그 라빈 총리가 평화 협정을 맺을 때의 그 네. 스탠스가 좀 유지가 됐었다면 이스라엘에서 계속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이쪽도 그렇게 나왔을 텐데 거기서 갑자기 아리엘 샤론이 무작정 그 알락사 사원 그쪽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딱 하마스 같은 사람들한테는 야 봐봐 걔네들이 협정을 맺는 거는 니네들을 시간을 빼앗기려고 하는 거고 니네들 속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평화 협정은 의미가 없어. 하고 또 2차 인프타가 2000년대 터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네. 그 동네에 있는 행위자들이 똑같은 행위자들 아니에요. 다 변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하고 80년대 이스라엘이 같은 이스라엘로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때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중동 정세 우리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분들의 모습하고 생각들하고 지금 네. 오늘날의 이스라엘 끌고 가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비슷하진 않아요. 그러겠죠. 네. 예를 들어 뭐 중동 사람들에게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과의 갈등, 뭐 과거에 우리 권위주의 정부 설명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네. 그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라빈 총리가 그때 평화 협상을 맺었을 때, 네. 그 벌써 30년 전 이야기죠. 네. 30년 전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땅을 떼주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말고 살자. 근데 어떻게 샤론 같은 극단주의자가 다시 집권을 했을까요? 아니 그거는 애초부터의 그런 라인이 있었어요. 벤그리온 이제 저대 대통령 이제 총리분이 네. 유엔이 이제 분한안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때 벤그리온 그걸 수용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나햄 베긴 같은 사람들은 야 이거는 왜 수용해? 이렇게 땅이 보져 있는데 이거 앞으로는 큰 문제일 거야. 우리는 끝까지 이걸 반대해야 돼라는 그런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벤기룡 같은 사람들이 계속 끌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분 했던 말이 뭐냐면 애들이 이거만으로도 우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거만으로도 오케이 해야지 우리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살아남을 때는 우리는 법적으로 간다는 이미지가 확정될 거고 그리고 애들아 걱정하지 마. 어차피 아랍 애들이 이걸 반대할 거고 네. 그 여론이 우리한테 들어올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네. 무조건 우리는 그 1차 대전 때 서양 세력으로부터 확인했던 땅을 우리 거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이 애초부터는 있어요. 오늘도 똑같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1차 대전 때 확인받았던 내용인데 왜 우리 영토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애들한테 줘야 되냐. 이거 확인받은 건데. 주변국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한
얼마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북부 쪽이겠죠. 이스라엘 북쪽이니까 한 200발 미사일 쐈다는 네. 얘기죠. 이거 근데 늘상 있는 일이죠. 아 이렇게 많이 안 샀었는데 근데 지금 뭘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최고의 지도자 푸아드 슈크르 날라갔어요. 네. 그러면 이걸 상대로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조직 내에는 불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할 때까지는 살짝 그 불만들을 제압하는 차원에서 그 150개대가 갔는데 이제 보시면 다 골론 고원 쪽으로 갔어요. 골론 고원은 지금 국제적으로 시리아 땅으로 보여요. 네. 이제 골론 고원을 때릴 때 이스라엘에 반감하고 이스라엘에 감정하고 원래 이스라엘 영토를 때릴 때 이스라엘의 감정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강담해서 그렇게 했는데 레바논에서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느껴져요. 이스라엘한테 큰 타격이 줄 만한 어떤 장소를 때릴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많이 네. 언급되는 거는 전기 발전소들. 유전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유전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많이 눈에 보였던 거는 전기 발전소들. 발전소요. 말씀 듣고 보면 주도권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쥐고 있어요. 아 예. 그죠? 네. 그 한이의 죽은 날 헤즈볼라 지도자도 죽었죠. 네. 2인자? 이제 말은 2인자인데 네. 사실 1인자예요. 1인자예요. 왜냐하면 하산 나스랄라이라는 헤즈볼라 지도자는 네. 신학자예요. 마치 이란이랑 얘기하자면 거기 이제 하마니에 있잖아요, 정교 지도자. 네. 이제 정교 지도자 자리에는 하산 나스랄라가 있는 거고 사실상 히즈볼라 누가 끌고 갔느냐 그 현장에서 푸아드 슈크르 끌고 가요. 하산 나스랄라는 정교 지도자고 물론 네. 막판에 와서 다 하산 나스랄라한테 인정받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군을 누가 끌고 가요? 그 밑에 있는 그 대원들한테 누가 그 어도를 내려요. 하산 나스랄라 대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해 하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대원을 끌고 가는 사람은 푸아드 슈크르였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1인자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강력하게 응징할 것 같지만 신하 씨 기자 볼 알파고라고 때는, 하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알파고 기자 보실 때는 그냥 쇼잉이다. 이제 시간 보여주기식이다. 벌기, 네. 시간 벌기. 시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응징을 해야 되는데 네. 제대로 응징을 단장할 수 없으니까 네. 제대로 응징을 할 때까지는 또 뭘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 한 명이 죽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자꾸 기자님 너무 순화시키신 것 같은데 그래요? 제 네. 얘기는 네. 헤즈볼라는 조만간 크게 응징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팩트예요. 아. 왜냐하면 이 헤즈볼라이라는 애들도 아말이라는 또 다른 무장 정파로부터 빠져나온 애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헤즈볼라이라는 애들이 왜 아말로부터 빠져나왔는가? 아말도 이스라엘한테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니네들 왜 이렇게 약하냐? 네.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고 있는데 우린 좀 약간 세게 나가자고 해서 거기서 불만이 있었던 애들이 빠져서 만든 거는 헤즈볼라인데 지금 헤즈볼라가 똑같은 실수를 할 것 같아요? 전혀 안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기상으로는 강력하게 응징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네. 근데 단장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벌 수가 있을까? 제대로 된 응징을 하기 위해서 네. 중간중간에는 나름 좀 약간 세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예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다시 말하자면 조만간 너무 크게 제대로 응징을 할 거예요. 안 네. 그러면 조직이 분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 레바논 사람들이 헤즈볼라를 보는 시각은 어때요? 그거는 시간에 따라 달라요. 네. 싫어할 때도 있고 좋아할 때도 있고 그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암살하면 레바논 사람들도 화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붙었는데 얘네들 왜 위에서 미사일 쐈냐인데 또 그래요? 예. 네. 근데 또 거기서 진짜 히즈볼라는 나름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면 다시 다음 선거 때는 투표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2006년 때 붙었거든요. 히즈볼라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들어갔어요. 레바논을 점령을 했고 6주 넘게 있었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빠졌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빠진 거 처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때 갑자기 헤즈볼라에 대한 민심이 올라갔고 다음 선거 때는 순위파 동네에서도 국회의원을 출마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요.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란이었으면 벌써 이제 응징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네. 이란도 응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겹친 거 뭐냐면 미국이 설득을 했다는 거야. 니네들 지금 지난 4월부터 더 큰 응징을 할 거 아니야. 왜냐면 니네들 대통령 취임식에 왔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응징을 해봤자 이스라엘 또 뭐 할 거고. 니네들이 아무리 전쟁하기 싫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꾸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거 전쟁으로 갈 건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될 거 아니야. 그럼 트럼프 당선되면 니네들이 좋아? 이란 보기에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심리전을 벌이면서 자꾸 중간중간에 뻥을 치면서 대선까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 보시면 자꾸 이란 정치인들이 내일 때린다. 다음 주 때린다. 좀 기다린다. 좀 생각해 본다. 네. 아니 모레 때린다. 뭐 자꾸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때릴 권리가 있다는 거를 자꾸 따뜻하게 만들고 시간을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란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네. 나타냐후가 그 가는 대로 움직이고 가면 트럼프가 당선될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과 네타냐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지만 네. 이란은 또 정반대네요. 그죠? 네. 여기서 평화로 가면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본인들한테는 앞으로 대선 이후에도 유리해지고요. 예. 여기서 갈등 구조로 가서 정말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이 일이 커져서 자칫 트럼프가 집권해 버리면 이란은 뭐 순위파 국가들은 훨씬 더 힘들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란이 이렇게 응징할 권리가 있을 때 안 할 때마다 뭔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랍 언론에서 튀르키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이 가서 야 너 응징하지 마. 좀 미뤄줘. 대신 이번에 그 작전을 했을 때 이스라엘 휴민지들 10명 정도 우리가 알려줄게.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협상 때는 이란이 이 협상 우리도 나갈 거야 라고 했거든요. 예전에 이란은 그 말을 할 권리가 없었어요. 너 누군데 왜 이 하마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그 협상안에다가 나오려고 하냐. 근데 지금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때까지 이렇게 자기네 국력을 기운 전략이 그거였어요. 내가 응징할 수가 있는데 응징 안 하고 나한테 딴 거 줘 하면서 자꾸 중동에서 자기 위치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 이란이 자기네 그 국력을 키워서 자기네 위치를 높이는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인데 네, 물론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인가? 왜냐하면 이란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랑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란도. 왜죠? 정권이 거기에다가 미쳐줘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군대의 핵심 핵심 부대 이름이 쿠두스 부대이거든요. 쿠두스는 예루살렘 아랍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이제 완성이 돼요. 네. 그래서 이란이 어차피 지금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랑 붙을 나라고 이스라엘이 이걸 아니까 내일 모레 애가 힘이 세질 때 싸우는 바에는 지금 좀 붙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물론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 문제가 오직 이 솔루션으로만 해결될 문제인가?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충분히 그 아랍에미레이트나 아니면 재계남사 사우디처럼 경제에다가 시선을 돌리고 더 이상 이런 좀 약간 종교적인 이상한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두기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랑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란 무슨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평화안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랍 평화 유지권을 설치하고 이것을 좀 약간 순위 세계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야 뭐
일단 이란 때리자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 물론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정부고 정부가 달라지면 또 이스라엘의 중동 정책도 달라져. 이거는 지금 나타냐후 정부의 생각인데 네.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말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또 이스라엘 정치인들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준 해결안 아니고 이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란도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그 땅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란 집회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란 주민들을 돌아다닐 때는 돈을 만지잖아요. 거기 네. 예루살렘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 그걸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실존하는 적이군요, 그러니까 진짜 언제든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적, 이란. 그렇죠.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종교적으로 우파화가 됐어요. 그 일반 우파화가 아니고 종교적인 우파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기에는 그래 종교적으로 한번 그 이란이랑 붙어야 돼.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란 무슨 평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래 가서 한번 붙어봐. 네. 이거 아마 나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자면. 니네들 둘이 붙으면 니네들 둘 다 남을 것 같아? 아니 까놓고 네. 얘기하자면 진짜 이스라엘하고 이란에 붙으면 둘이 남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감정을 경제를 통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다른 순위파 아랍 애들이 그러면 끝났다고 그냥 멈출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래요. 강대국 두 개가 붙으면 밑에 있는 3등이 그거를 다 잘 먹거든요. 네. 3등도 아니죠. 사우디가 옆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둘이 싸우면. 뭐요? 네. 사우디뿐만 아니에요. 튀르키예도 지금 나토 네. 회원국인데 내일 모레 어떻게 돌변하는지 누가 알아요? 이집트가 내일 모레 어떻게 돌변하는지 누가 알아요? 튀르키예 이야기 하나만 있죠. 네. 튀르키예는 여기 주변국 중에 가장 힘이 센 나라 중에 하나인데 튀르키예 이 문제 어떻게 봐요? 어느 편이에요? 말로는 네.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고 하마스 편이에요. 하마스 편이에요. 왜냐면 같은 이스마일 이슬람입니까? 하니에는 이스탄불에 살고 있었어요. 아, 노하고 그래요? 이스탄불 네. 갔다 왔다 하신 분이었어요. 네. 우리 언론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이 분쟁을 뭐 공중전 뭐 전투기 뭐 이런 시각에서 보는데 우리 알파오 기자처럼 이렇게 구도와 프레임으로 설명해 주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란이 우리가 곧 조만간 뭐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 이거는 뭐 당분간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단 협상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는 뭐 올림픽 끝나면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시간 흘러가 보니까 미국이란 해동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바이든 정부 후반부에서 이란이란 했던 비밀 해동들이 다 잘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보기에는 이 스탠스를 잘 유지하고 끝까지 가고 또 여기로부터 카말라 하리스 나오면 그럼 우리는 경제 제재도 풀어주는 거 아니야? 네. 경제 제재 풀어주는 거 더 나아요? 아니면 개망신 당했던 취임식에 응징을 하는 거 더 나아요?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가 낫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바마 행정부하고 또 핵 협상도 그렇죠. 타결됐었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중동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움직여가는 동네가 아니에요. 내일 모레 후시 반군이 어떤 일을 네. 저질리는지 누가 알아요? 아니면 헤즈볼라가 진짜 예를 들면 1000개 이상 미사일을 날리면서 네. 이스라엘 국해를 발사 안 할 거라는 거 누가 알아요? 예를 들면 진짜 헤즈볼라가 날리는 미사일 하나 이스라엘 국해에다가 왔어요. 그리고 먼 동네 아니야. 150km인가? 네. 먼 동네 아니야. 거긴 다 서로 붙어서 살아 있어요. 그래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돌변해가지고 또 어떤 미국인이 뭐니 나 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럼 누가 뭐 하겠어요? 지금 벌써 이 전쟁이 왜 나왔어요? 갑자기 야히야 신발이 뭐야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가서 우리는 먼저 죽이자. 가서 음악 축제를 공격해가지고 거기서 800명 시민을 죽인 거 아니에요? 야히야 신발. 네. 그래서 나온 전쟁인데 중동에서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예상치 않는 예상 불가한 돌변 행동들이 많은 동네예요.
백악관이 좀 더 키를 세게 잡으면요.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 이거 진짜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타냐후 키를 좀 세게 잡으면 예를 들어 그럴 뭐 수가 없는 무기 것 같은 거 이런 건 너무 쉬운 생각이에요. 무기 같은 거 안 줄 수 무기를 없어요. 이미 좀 천천히 주고 있어요. 아, 근데 그 무기를 좋은 무기를 주면 전쟁이 빠르게 끝날 건데 지금 있는 무기로도 나름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아 근데 이것도 제가 이해하지 못한 거 사람들 왜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적어도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3조 네. 돈으로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꽁으로 그냥. 그리고 대다수 다 무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무기를 다 자기 생산하거나 아니면 다 자기 돈으로 가서 구매한 거 아니고 미국이 그냥 2년 연속 그 지원을 안 해주면 이스라엘 끝이에요. 그만큼 미국이 매년 그 3조를 줘야 돼요. 그만큼- 물론 지금 최근에 와서 더 많이 줬어요. 왜냐면 전쟁 네. 터졌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 한 몇 배 더 많이 줬어요. 물론 미국 내 유대인들의 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지정학적으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친미 국가인 이스라엘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만큼 그렇죠. 이제 중요하다. 예, 이스라엘이 거기 있지 않았다면 미국이 무슨 구멍이 없어요. 중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뭐 가장 큰 지렛대겠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번에 쿠웨이트하고 아랍에미레이트 키프로스 어디? 키프로스는 바로 이스라엘 코앞에 있는 섬 나라인데 거기도 우리 한국처럼 남북 분단된 나라예요. 이번에 거기 다녀오셨다고요? 예. 취재 갔다 오신 거예요? 이제 지제보다는 제가 궁금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 국가인데 네. 키프로스도 분단국이잖아요. 남북으로. 네. 그러면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작은 섬 아니에요? 예, 나름 큰 섬이에요. 나라예요? 독립된 나라예요? 예, 아, 그리스 네. 아마 그 지중해 제일 올림픽 큰- 이런데 뭐 그 따로 국기 갖고 나왔던 것 같기도 맞아 하고. 맞아. 예, 키프로스 예, 예. 섬에 네. 그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그 올리브유 밑에 있고 하얀색 네. 배경이에요. 자, 이 키프로스는 이제 분단선에 갔는데 분단선이 어디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압구정 한마당에 있어요. 그래서 분단선 앞에는 제일 잘 나간 커피숍들, 카페들, 바들, 라운지들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휴전선에 예, 휴전선이 그런 데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런 좀 약간 압구정 압구정 로데오 거리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걸어가고 술 마시고 밥 먹고 놀다가 아 잠깐만 내가 한번 북으로 넘어갈게 하면 거기 여권을 주면 스캔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고 한 10걸음 정도 걸어가시면 거기 이제 투르크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여권을 보여주고 스캔하면 도장을 안 찍어줘요. 넘어갔다 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안 넘어갔지만 그 왜 또 나눠져서 산대요? 거기는 70년대 전쟁이 됐어요. 남북 전쟁이. 정교예요? 민족이에요? 뭐. 정교 플러스 민족 세트로 갔어요. 답이 안 나오겠군요. 이제 답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꼬였어요. 유엔이 와서 동일안을 제시했어요. 애들아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이제 조사를 했는데 니네들 이런 식으로 동일해라. 그래서 코피 안난이라는 그 반키문 사무총장 이전에 네. 그래서 코피 안난 플랜이라고 하는 동일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 사람들이 국민 투표를 했어요. 네. 투르크족 북부 애들은 오케이 너무 좋아 70%인가 60% 오케이 나왔는데 남쪽에서는 까였어요. 우린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동일되면 그냥 동일한 거지 왜 이러한 플랜으로 동일해야 되나? 싫어. 그리고 그 분단한 채 그 남부는 유럽연합에다가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에르도안 정부는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공약이었어요. 나는 이 키프로스 문제를 풀어줄 거야. 왜냐하면 네. 키프로스 북부에는 튀르키예군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침략군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는 키프로스 공화국의 땅인데 네. 키프로스 공화국 허락해주지 않는데 왜 튀르키예군이 거기 있느냐. 그냥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아니야. 키프로스에는 나라 두 개 있어. 남쪽에는 키프로스 그리스 공화국, 북쪽에는 키프로스 투르크 공화국. 키프로스 북부 공화국도 우리랑 군사 재결했거든요. 그쪽 나라가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간 거야.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자꾸 외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이걸 풀어주겠다고. 네. 나는 우리 투르크족의 자존심 살리지 않는 차원에서
통일시켜주겠다고 당선이 됐는데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경제적으로도 꼬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북부 동네는 국제 정치, 국제 법으로 인지가 안 되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불법이 그쪽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북부에서 돈 세탁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그래서 갑자기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절사하기 싫은데 왜 굳이 절세해야 되네?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오히려 다 투르크족들이에요? 남북이 다? 남쪽하고 북쪽은 네. 나름 이제 거의 90%에 가깝게 그리스족에다가 투르크족 그렇게 돼 있긴 한데 남쪽은 그리스족이고. 네. 근데 이제 남쪽이 그 관광으로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남쪽에 네. 가시면 흑인도 너무 많고 인도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쪽도 남쪽이 훨씬 경제가 좋아요? 이제 그거를 좀 지표를 몰라 잡으시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북쪽도 지금 불법이 잘 돼 있으니까 북쪽 사람들 너무 잘 살아요. 아무나 갈 수 있고. 튀르키예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네. 그 남쪽으로 통해서 가신다면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남쪽 보기에는 우리의 북부가 튀르키예한테 침략당하고 있어요. 그 키프로스 공화국은 그걸 이제 염두하고 있고 우리 언젠가 통일되겠다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그 국가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외교부, 경제부. 제가 그 국가 기관들 앞에 갔는데 무조건 그리스 말하고 튀르키예 말 둘 다 유지하고 있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내일 모레 통일할 건데. 네. 뭐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들의 그 언어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 투기 언어로 가야겠다라는 식으로 아직도 국가 정부 기관에는 공식 서류들이 이렇게 투기 언어로 나와 있어요.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도 다녀오셨다면서요? 거기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에 간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 갔을 때 어떤 친구가 시리아 정부랑 사이가 좋은 근데 수니파 애들을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있어요. 아 이건 좀 재밌다. 네. 예, 거기 가서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하면 시리아에 대해서 좀 약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리스하고 키프로스 일정이 좀 더 길었는데 조금 압축시키고 이제 그 레스토랑한테 가려고 갔어요. 아랍에미리트에. 시리아는 좀 어때요? 시리아는 일단 지금 총성은 멎었죠. 예? 계속 전투하고 있어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크게 하지 않는 거죠. 네. 그 규모가 작아졌어요. 지금 시리아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제 정부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미국의 군사 기지들이 있고요. 미국은 다 철수했잖아요. 있어요. 남아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트럼프 행정부 때 전격 철수한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그 국방부 불투명한 장관 거 뭐냐면 네. 아시다시피 이라크하고 요르단이란 국경이 있잖아요. 네. 미국의 요르단에 있는 군사 기지들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절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절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방에는 쿠르드 애들이 있고 네. 그 쿠르드 애들을 견제하려고 튀르키예도 들어왔고요. 튀르키예에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튀르키예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가 훈련시켰던 반정부 애들의 구역이 또 북방에 따로 있어요. 아니 주인공인 순위하고 시아파는 나오지도 않고 지금 벌써 이제 쿠르드족 여기는 있고 신이파 투르크족 있고. 수니프보다는 네. 나라들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네. 예. 원래 그 시아파에서 나온 무슨 자, 이 있잖아요. 어떻게 네. 되냐면 거기가 집권당 아니에요? 예. 네. 집권당은 바스당이라는 건데 이 애들이 원래 아랍 민족주의자예요. 그 아랍 민족주의에다가 사회주의를 결합하는 70년대, 60년대 중동에서 엄청 유명했던 세력이었어요. 네. 근데 이 세력 다 없어졌거든요. 유일하게 남는 건 이 시리아예요. 근데 이 세력에서 주도권을 갖고 가는 애들은 누사이르이라고 하는 시아파의 한 계파이지만 네. 시아파도 아니야 걔네들이 이단이야 라고 네. 하는 하나의 계파예요. 누사이리.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누스라이 사람들을 누사이로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종파 개념보다는 이념, 사상 개념이었어요. 그 알 아사드 정권이 지금 예, 그 맞는 거죠? 누사이리예요. 네. 누사이리 가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아랍 민족주의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 바스당의 힘도 사라지니까 이분들이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종파로 가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누사이리를 이단으로 하고 있었던 이란이
어느 순간부터는 누사이리를 시아파 안에서 보기가 시작했고 네. 그리고 시리아 안에서 이 흐와니 무슬림 형제단 애들이 있거든요. 그 이집트에 시작을 했지만 전체 아랍 지역에 퍼진 사상인데 걔네들이 80년대는 들고 일어났어요. 83년인가 4년 때쯤. 그때 아사드 지금의 아버지 네. 베샤르 에사드 하프즈 에사드 그 사람들을 학살했거든요. 한 8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때는 이란이 원래 무슬림 형제단이나 사이가 좋았고 그분들이랑 그냥 잘 되고 있었다가 그 학살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래 이 이란 혁명은 이래봤자 시아파야. 그래서 시아파 순니파가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네들이 그렇게 이슬람을 가지고 혁명을 했다면 네. 시리아에서 지금 독재자가 8천 명을 죽였는데 거기다가 찍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부터 시리아는 다시 이렇게 시아파 순니파를 갈라지기 시작했고 순니파 안에서도 세속주의자 애들은 이 순니파 애들을 정권을 잡으면 왠지 종교적으로 갈 것 같아서 우리는 아싸리 시아파랑 손을 잡죠. 어차피 우리는 세속주의자예요. 우리는 종교랑 상관이 없어요. 네. 이제 그 구도를 갔다가 그 구도가 아시다시피 아랍 범다 깨졌어요. 깨지고 난 다음에 시리아는 진짜 유리 조각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완전히 네. 많은 저작으로 이렇게 쪄져졌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지금 거의 한 7, 80%에 가까운 거를 중앙 정부가 다스리고 있지만 네. 북부가 지금 튀르키예 지역, 튀르키예로부터 지원을 받은 순니파 지역 그리고 쿠르드 지역으로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나오신 중동 전문가에게 이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태인들 한 600만 명 정도 학살하고 네. 그거에 대한 유럽인들의 어떤 부채의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땅을 만들어주고 국가를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땅의 주인이 결정이 안 되고 또 이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요. 네.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교수님 설명은 그 중세부터 시작됐던 그 오랜 유럽에서의 유태인에 대한 차별 혐오 네.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일단은 튀르키예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튀르키예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배신의 대가 아니냐. 어떤? 아니 튀르키예 사람들 거기를 잘 관리하고 있었고 네. 이제 유태인, 기독교, 이슬람 서로 싸우지 않았고 다들 자기네 구역이 있었고 다들 자기네 구역에서 자기네 성질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가 영국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우리한테 왜 배신 때렸어? 니네들이 우리한테 배신 때렸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네. 죽이는 거는 니네들의 대가예요. 배신의 대가. 이건 튀르키예 사람들의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렇게 그 역사를 크게 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설을 하는 분은 이제 역사학자들이고 저는 결론적으로 기자이고 네. 그리고 국제 정치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제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그냥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를 하려면 진짜 그 동네로부터 절대로 반겨줄 수 없는 사람 하나가 미국의 동맹국이 있어야지 미국이 거기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날에 동양 지역에서는 일본을 누구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2차 대전 때 여기저기 난리를 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과도 안 해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딴 데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이 지금 동양 전략을 일본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일본이 어차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한테 배신 때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갈 데가 없어요. 똑같은 전략이 중동에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반겨할 만한 나라가 없어요. 네. 누구랑 가서 야 형제 이렇게 좀 안아주자 서로. 그럼 미국 보기에는 이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대로 가야지.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 뭐냐면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 미국의 말을 안 들어요. 이거 문제지. 이 최근에 있는 이 마지막 2, 3년을 삭제하면 미국 보기에는 여기 문제가 없어요. 그게.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미국이 거기서 영향력을 그나마라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아랍에서의 갈등 구조, 분쟁 구조가 있어야 미국한테 유리하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아니 형이 왜 형이에요? 밑에 있는 동생들이 싸울 때 야 싸우지 마 해야지 형이 아니에요? 근데 밑에 있는 동생들이 안 싸우면 앞에도 누군가 싸울 만한 뭔가가 없으면 그러면 동생들이 아 형 그 자리 너무 편한데 좀 우리도 앉으면 안 될까라고 할 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와,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저 알파고 기자 분석대로라면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고 신하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